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책 속 진주입니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도와드리고자 조한경 박사님께서 쓰신 의사분께서 쓰신 환자혁명, 이 책은 참 유명하죠. 이 책 한 권에서 책 속 진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하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환자의 지식, 환자의 의지, 환자의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이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 과실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무려 700명이 넘는다. 25만 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 병원 내 감염, 약 처방 외에 의료진의 실수, 불필요한 수술, 병원 내 약 처방 실수 순이었다. 미국이 한 가지 나은 점은 의료 과실이 활발하게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한국에서처럼 억울함 때문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병원 대기실에 들어 누울 필요가 없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점들을 놓치고 있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화학물질의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와 테크놀로지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다. 비타민과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약회사를 주축으로 포진해 있는 의료산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지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와야 한다. 그것이 환자혁명이다. 열쇠는 환자들이 쥐고 있다. 환자는 소비자이고 변화는 소비자만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하는 데 있다. 제약회사의 첫 번째 목표는 매출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다.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결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가격이 비싼 이유를 연구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에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제약회사의 사업 목적이 질병 퇴치에 있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돈에 철저한 제약회사들이다 보니 로비도 극심하다. 미국에서 제약산업은 가장 로비가 심한 산업 분야 중 하나다. 미국의 여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부패와 타락이 가장 심한 곳이 제약산업이다. 삼성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는 큰 뉴스가 되는데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의약품만은 무사하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언론까지 장악한 결과다. 제약회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환자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타민C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이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 오메가3는 그 어떤 약물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때론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 약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대부분의 약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는 데 비해 자연 물질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코엔자임 Q10, 폴리코사놀, L-카르니틴, 알라이보스, 아르기닌과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자연 물질들이다.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든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전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모두 특허받은 약물들이다. 제약회사는 정치적인 힘도 강하고 돈도 너무 많아서 자사의 특허약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연 물질들을 음해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다. 미국 의회의 가장 큰 로비 세력이 제약회사다.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거다. 아무거나 함부로 탐사 보도도 못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도 뉴스 전파를 못한다. 제약회사는 그렇다 치고 의사들은 왜 약만 고집할까?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다. 의대 교수를 찾아가 새로운 최신 약물에 대해 홍보하면 교수들은 그것을 수련의들에게 가르친다.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으로 대표된다. 제약회사의 화학약물을 사용해 증상을 치료하겠다고. 거의 모든 상황을 응급상황으로 보고 대증요법을 적용한다.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생기면 부작용에 대해 1시간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에게 상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당뇨나 고혈압의 근본적인 완치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음식과 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는데 음식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치료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은 제약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금융가들이 곧 화학기업이기 때문이었다.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의약품만 배우게 되었고 그 외의 것들은 의대 교과 과정에서도 사라졌다. 의사들이 10년 넘게 의대를 다니면서도 영양학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제로에 가까운 이유다.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수련한 의사들에겐 장점이 있다. 응급의학과 수술이 장점이다. 일부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능하다. 의사들은 약에만 의존한다. 환자와 5분 상담하고 바로 처방전으로 손이 간다.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라면 5분도 많다. 1분이면 충분하다. 처방전을 빼앗으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과 의사들도 꽤 많다. 의대 교과 과정이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 된다. 그것이 의사의 최우선 덕목이다. 훌륭한 영양학적 접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에만 의존하면서 비타민 제품에 대해선 겨우 과다 복용할 경우 간에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음식이 병의 원인이란 인식도 희박하고 음식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다. 약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아이의 탄생부터 비만까지 모든 것이 의학적 응급 상황이다. 기능의학의 5가지 기본 철학. 1. 모든 환자가 다르다. 개인 맞춤형 치료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한다. 2.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의학. 3. 우리 몸의 지적 능력과 스스로를 규제하는 통제력을 믿는 것이다. 4.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5. 건강이란 넘치는 활력을 발휘하는 상태. 대한민국 아동들의 자폐 증가율은 세계 1위다.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 돈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상식으로도 알면서 내 건강은 잘도 갖다 맡긴다.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유기농 식품이 비싸다고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한 달 항암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응급상황으로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은 이에 순응했다. 의료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쓸 일이 없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람직하다. 내 재정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에 베팅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목적이다. 진정한 보험이란 유기농 딸기, 강황, 야채 주스를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국민보험공단의 전국민 의료보험은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보험 자체가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사후 약 처방이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이 좋다고 병원 자주 가는 것은 화재보험이 좋다고 자주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이다. 결국 음식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무려 3대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자연 치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제로에 불과하다. 모든 질병 치료의 접근 방식은 처방약과 시술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약물보다는 영양소를 처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90%가 값싼 원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들이다. 싸구려 종합 비타민의 경우 석유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학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위장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볼 때 오직 음식을 통해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영양보조제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바쁜 현대인들의 차선책일 뿐이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이다. 식품 첨가물과 인공색소, 옥수수, 녹말 위주의 음식을 꾸준히 먹고 약물을 장기 복용한다면 간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늘 독성 물질이 쌓여있게 된다. 만성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비타민, 영양제, 건강보조식품도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하루 두 끼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가공식품으로 때우면서 보상심리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봤자 도움이 될 리 없다.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 서로 중화작용을 해서 소화를 방해한다. 연초가 되어 학급에 독감이 돌아도 모두 다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동 개인의 면역력이다. 충분한 수면, 운동, 영양 섭취가 좋은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다. 잠을 아껴서 그 시간에 놀거나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값을 받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잠자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수면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초석이 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킨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을 못 뺀다. 미녀는 잠꾸러기가 맞다. 피부, 체중 모두 깊이 관련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8시간을 자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한다. 성장기 어린이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루 7에서 8시간만 재우면 성장에도 영향을 끼친다. 약물을 수면제 용도로 장기 복용하는 환자 중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약의 부작용일 확률이 크다.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립토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비타민 B6가 필요하다. 비타민 B6를 체내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선 아연이 필요하다. 비타민 B6나 아연의 결핍이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경우
비타민 B6와 아연을 보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수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부유나 가난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옳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MSG를 먹으면 편두통은 절대 못 고친다. 또한 체중 감량이나 비만 치료도 불가능하다. 프탈레이트는 식품 첨가물이 아니라 포장 재질에서 온다. 플라스틱 물병, 플라스틱 젖병, 음료수 캔, 식품 포장지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데 프탈레이트가 사용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스티로폼 컵이다.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타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컵라면도 마찬가지다. 일단 아쉬운 대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물건을 덜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편리함과 풍요함을 얻는 대신 건강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 병이다. 칼륨이 인슐린을 낮춰준다. 그리고 비타민 B1도 인슐린을 낮춰준다. 혈중에 과다한 포도당이 신장으로 몰려들면 신장의 재흡수 기능을 압도하게 된다. 재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중력에 의해 영양소들을 함께 끌고 나간다. 그 결과 당뇨 환자는 영양소 결핍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고혈압, 혈압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운동 부족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경우 나이 들면서 혈관의 근육들을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심장 혼자 일을 다 해야 하니 혈압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근육 없는 혈관들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혈압을 조절하지 못한다. 콜라겐과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이 부족하면 혈관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거꾸로 알고 있다. 높은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동맥경화가 문제다. 동맥경화로 인해 부서져 나온 혈전이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마비가 되는 것이고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노인들의 혈압을 억지로 낮춰 놓은 결과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서 치매만 늘었다. 고혈압에 소금 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꼽을 수 있다. 네, 뒷부분에 이 콜레스테롤, 심장마비, 심근경색, 또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증상별로 골고루 좀 다뤄 놓았습니다. 이 뒤에도 내용이 여러 결석까지 우울증 이런 것들까지 비만 네, 여러 증상들과 관련해서 또 영양과 이 관리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또 다뤄 놓았는데요. 이 많은 내용들은 그 책을 통해서 또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 다 함께 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진주를 찾아보고 중요한 것은 링크로 또 전달해 놓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함께 건강해져요, 우리. 감사합니다.